자, 한국첨단 소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한국첨단 소재가 2,795원 정도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제 추가 상장 이 공시가 좀 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초가 2,540원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3,100원대까지 올렸다가 결국 다시 좀 눌리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물량 풀렸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 한국첨단 소재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오히려 지금 자리를 놓칠 수 있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추가 상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경 맞아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왜 무너질 자리에서 장중 3,100원대까지 되돌리는 힘이 나왔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순히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면 지금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단순한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조가 다시 이 기점으로 살아나는지, 자, 우리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셔야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투매를 좀 멈출 수 있습니다.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3월 27일 3,990원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84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들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이제 고점 이후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장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오늘 시초가가 2,540원이었습니다. 저가 2,520원.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장중에 3,100원대까지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누군가 받아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것 하나로 좀 줄어들겠죠? 어디서 받아내느냐? 지금 핵심은요, 이 2,800원 여기 구간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리 단순한 지지선이 아닙니다. 자, 지금 추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물량과 부딪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추가 상장의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쏟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텨낸다면 그 물량 누군가 받아줬다, 흡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매물대 17% 그리고 26%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본전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3월 27일 고점 이후에 위에서 물린 분들, 이 가격까지 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리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온다면 눌림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만드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물량을 좀 정리를 하면서 위로 다시 시도하려는 구조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 2,500원대 여기서 무너져 버린다면, 자, 이거 좀 중요한 게 이거 추가 상장 물량 못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해석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추세를 좀 보면 외인과 기관보다도요 개인들이 좀 강하게 붙은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 3월 27일 고점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외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물량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위에 남아있는 이 매물들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9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매물이 반드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못 넘기면 수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좀 바뀌었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상승이냐 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2,800원 여기에서 물량을 누가 좀 받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2,900원, 요 3,000원대 매물대의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놔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2,800원대. 여기를 좀 이번 주 딱 마감 때까지 좀 지지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던져주는지 이거를 버티는 척인지 이걸 장중 흐름으로 좀 안 보시면 구분이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내려온 건지 올라갔다가 좀 밀린 건지 이 차이 하나로 완전히 해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가격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 가격이 만들어진 흐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 없으면 결국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한국 이 정도의 문자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타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30분 전후로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같이 대응하실 분들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첨단 소재가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왔고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드렸었는지 이 정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지금 한국첨단 소재 우리가 지금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지금 24년 매출만 하더라도요 65억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배주 주 손실이 지금 14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배주주 순자산 54억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붙은 기대에 비해 이 숫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양자암호통신, 이런 광통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키워드들이 시장의 기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차세대 이 광변조기 기술 이게 테마를 살려주는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술들 지금 당장 매출로 연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이 기대값을 먼저 반영해 둔 그런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의미하는 건 좀 하나이겠는데 지금 가격, 지금 기업이 증명한 결과가 아니다. 기대값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 아래에서 기업이 현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려면요.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목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전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 흔들림이 좀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흔들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기준 정도는 가지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한국첨단 소재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죄송합니다. 구독 또는 한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이라는 걸 저장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인 그 타점이 포착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자, 구독만,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세요. 자, 이상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